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합동 조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상판 노크 귀순이라는 비판과 함께 어선 발견 장소와 폐기 유무에 대해서도 뒤늦은 대응을 하면서 축소 왜곡 발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방금 국방부 장관이 그 경계 실패에 따른 그 책임 엄중히 조사해서 엄중히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계 실패를 넘어서 사실은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그 행위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경계 실패는 그건 군기강 차원에서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고, 그 예. 외에 이 조직적인 어떤 그 거짓말, 은폐를 기획했던 사람들, 예. 그리고 그 기획했던 것을 지휘하고 승인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책,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군은 배가 워낙 작았고 또 그 당시에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시망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해상에서의 우리 군의 감시 전력이라든지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것은 그 군이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영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파도가 당시 1.5에서 2m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정정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상청 발표 자료와 너무나 달라요. 제가 기상청 발표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당시 삼척 근해의 파도는 14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평균 파도는 0.2m, 즉 20cm였어요. 예. 그리고 최고 파도가 50cm, 0.5m였어요. 예. 이거는 거의 유리알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게 파도가 높아서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 행위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군의 탐지 장비가 1.5m, 2m 파도라 하더라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는 그 표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모터를 켜고 엔진을 켜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장비는 30년 전에 설사 30년 전의 장비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주민이 4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장은 가정 불화 때문에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명의 선원은 한국 영화 보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남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나머지 2명은 지금 이제 우리는 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런 게 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정말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정말 작심하고 내려온 사람들로 우리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돌아갑니다. 지금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예. 그런 어떤 정부의 노력 속에서 혹시 북으로 가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되고 또 저는 또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해경이 초동 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경은 국방부의 발표가 애초에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 합동신문조라고 해서 합심조가 있는데 국정원, 통일부, 기무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합심조가 들어가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들을 신문을 해보면 국방부의 발표, 즉 표류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했다 이게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예. 과연 국방부 혼자서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이 개입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관 한두 명의 문책을 두려워해서 국방부 혼자서 이렇게 거짓말을 기획했을 것이냐. 예. 이런 것도 사실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어떤 그 외부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거 다 예. 살펴봐야죠. 예. 혹시 이번 일이 당연히 처음이어야 다행인 것일 텐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예.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순진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북자였다라면 그동안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이 예. 전부 탈북자였다라면 정말 다행인데 혹시 예. 북한의 특수공작원이라든지 예. 이런 거였다면 정말 우리는 굉장히 허술한 면을 보여준 거고 특히나
삼척 지역은 1968년도에 북한의 무장공비 120명이 들어와 가지고 49명의 희생이 있었던 사망을 한 그런 장소예요. 예. 그리고 그 삼척항에서 바로 40km 남쪽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뭐 이러한 그런 국가 전략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무방비로 뚫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한 것은 군의 경계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이게 국방부만의 일인지 아니면 더 큰 어떤 그 세력이 개입되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